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음식과 일상 강의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지난 3주차와 4주차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 중 하나인 조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한국은 산지가 많고 낮은 산들에 둘러싸여 마을이 발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산나물입니다. 산나물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산과 들에서 자라는 먹을 수 있는 풀과 나무 열매, 뿌리 등이나 이것들을 재료로 양념해서 무치거나 볶은 음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산지가 발달한 모든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해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산나물을 채취해 먹어왔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들을 참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나물은 농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근대 시기 부족한 식량을 대신하거나 양을 늘려주는 식재료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구황식물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산나물을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서사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산나물은 오랫동안 가난을 상징하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산나물을 설명하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시간적으로 현재와 멀지 않았던 특정 시기의 역사일 뿐입니다. 이번 주 강의에서는 산나물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재,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은 과거 한국인의 세시풍속 가운데 설만큼이나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은 특별한 옷을 입거나 행사를 하는 등 평소와 구별되는 날로 보내는데요. 음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월 대보름에 먹는 특별한 음식으로는 진채라 불리는 묵은 나물이 있습니다. 묵은 나물은 봄철에 산이나 들에서 채취한 나물을 한번 데쳐낸 뒤 건조시킨 것 또는 그것을 조리한 음식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의 세시풍속을 다룬 동국세시기에는 대보름에 묵은 나물을 먹는 풍속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다가올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산나물은 왕실에서 계절마다 임금의 수라상에 오르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영종조 때에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한양의 세시풍속을 기술한 경도잡지 세시편에 따르면 입춘이 되면 경기도 산간지역의 6개읍, 즉 양근, 지평, 포천, 가평, 상령, 연천에서 운파 산갓, 승검초를 임금께 진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중에서는 이를 재료로 오신반을 만들어 수라상에 올렸습니다. 궁중의 풍속을 본떠 민간에서도 입춘날 햇나물을 뜯어다가 무쳐서 입춘채를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동안 신선한 채소를 먹지 못해 결핍되었던 영양소를 봄에 갓 돋아난 산나물을 섭취함으로써 보충하고 원기를 돋우고자 했습니다. 또 단오에는 수리치라는 나물을 뜯어 떡을 만들어 먹으며 다가올 여름에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렇듯 산나물은 한국인이 명절과 절기를 보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이자 당시 사람들의 생활의 필요에 따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은 절식이었습니다. 산나물은 동시에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의례품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실은 일본, 중국과 사신을 왕래하며 친교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조선에 파견된 사신을 접대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1609년 명나라 사신을 영접한 기록인 영접도간 의계에는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음식 가운데 하나로 나물이 발견됩니다. 나물의 재료로는 산삼, 미나리, 숙주나물, 부추, 배추, 시금치, 도라지, 무순, 상치, 신검초, 물쑥, 고사리, 표고버섯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산나물은 어떻게 조리되고 또 차려졌을까요? 의계에 따르면 사신을 대접하는 연회상 차림에서 나물은 채수절과 산삼채가 놓였습니다. 둘은 모두 생채로 조리되었는데 채수절은 간장과 참기름 양념에 산삼채는 겨자 양념에 묻혔습니다. 나물은 임금이나 외국의 사신을 위한 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을 위한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인 조상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제물이 바로 나물이었습니다. 먼저 죽은 조상이
생전에 드시던 제철 음식을 돌아가신 후에도 그대로 드실 수 있도록 바친다는 관념에 따라 시행되었던 천신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철 음식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왕실의 천신제에 사용되었던 품목은 국조 올해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매월 올리는 물복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2월에는 당귀싹, 미나리를, 3월에는 고사리, 신감채를, 4월에는 죽순을 올렸습니다. 5월에는 오이, 6월에는 동화 가지를, 8월에는 송이를 사용했고 10월에는 말을 썼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국의 산지에서 제철에 맞춰 진상한 것이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 진상의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조 7년 3월에는 고사리 대신 산채를 종묘에 천신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조 원년 4월에는 강원도에서 고비나물이 천신되고 있으나 이를 채취할 때 뿌리채 캐서 바치는 폐단이 있어 그므로는 바치지 말라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성종 4년 3월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관찰새에게 진상하는 채소들이 먼 거리를 올라오느라 폐단이 있고 말라서 맛을 잃으므로 월령천신을 제외하고는 각전에 진상하는 모든 채소를 올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영조 26년에는 경상도에서 천신한 죽순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에서는 정조, 한식, 단오, 추석, 동지의 5명절에 제사를 올렸는데 그 진설물을 보면 1열에 반, 객, 시저, 적, 2열에 면, 백증, 잡탕, 절병, 상화병, 자박병, 3열에는 게장, 도라지채, 고사리채, 표고채, 4열에는 확률, 실백자, 약과, 진자, 대추가 놓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열에 나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생채로, 고사리와 표고는 숙채로 조리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의례 형식은 민간에서 의례를 할 때 참고로 삼는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왕실의 제사에 생채와 숙채가 쓰이자 민간에서도 이를 따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6세기 서울에 거주하던 사대 부인 오희문이 1591년부터 1601년까지 10여 년간 작성한 일기인 쇠미록을 살펴보면 당시 사대부가에서 어떤 나무를 의례에 사용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물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의례는 출생 후 처음 돌아오는 생일인 돌입니다. 돌상에는 쌀밥, 미역국, 백설기 등과 함께 자르지 않은 푸른 나물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름철 생일에는 가지나물과 오이나물을 썼고 가을 생일에는 나물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울 생일에는 나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나물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상례에도 등장합니다. 상례는 1597년 당시 전란 상황에서도 치러졌는데 떡과 나물, 2가지 색의 과일과 탁주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이문 집안은 전란 중에도 조상의 기일제를 지켰고 계절별로 사용한 재래 음식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나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의 기일제에는 도라지나물, 당귀나물, 고사리가 쓰였습니다. 5월부터 7월의 기일제에는 순채, 가지나물을 놓았습니다. 8월부터 10월에는 가지나물과 오이나물을 썼습니다. 주목할 점은 의례 음식에 나물을 포함한다는 공통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칙은 존재하지만 어떤 나물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또 집안마다 차이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18세기 초 이제가 쓴 사례편람에도 채, 곧 나물을 제3열에 진설한다고 적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나물을 사용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상북도 상주 노수신의 종가의 불천이 제사에서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을 사용하고 있고 이전 종가에서의 불천이 제수로는 콩나물, 무,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를 쓰고 있습니다. 또 정경세 종가의 불천이 제사에서는 가지, 미나리, 고사리, 도라지를 나물로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대윤의 종가의 불천이 제사에서는 미나리, 가지, 고사리, 도라지와 묵은 취나물을 사용했습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나주임씨 대종가에서는 임평
불천이 재래에 숙주나물, 세발나물, 고사리나물을 놓습니다. 이 충무공 불천이 재래의 경우에도 각 지역별로 사용하는 나물이 다릅니다. 충청남도 아산의 현충사 고택에서는 고사리, 시금치, 무나물을 사용하고 경상남도 통영 창량묘에서는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나물을 경상남도 남해 충렬사에서는 미나리와 물을 올리는데 이때 조리하지 않은 날 것을 자르기 위해서 가운데를 한지로 만든 띠로 묶어 올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렇듯 산나물은 위로는 왕실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널리 소비되는 식재료이자 음식이었습니다. 때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절식이자 임금에 올리는 진상품이었고 때로는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궁중 의례 음식이자 일생의 큰 관문을 지나는 행사를 기념하는 통가 의례의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산나물이 사용되어 온 맥락은 단순히 주어진 생태적 조건에 적응하며 나타났다는 통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임금과 사신에게 제공되는 음식이었다는 점에서 권력관계를 표상하는 매개였고 혹은 죽은 조상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종교적,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은 성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